안녕하십니까. 이번 중3 다산중 3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시험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지 분석을 맡게 된 다산 구주입의 강사 유록산입니다. 이번 다산중 중3에 대해서 시험 범위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의 범위였으며 문제 문항수는 선택형 24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차 방정식은 11문항, 2차 함수는 13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표를 보면 출제 단원, 출제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난이도는 중 11문제, 기본 13문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8번, 11번, 그리고 2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기출분석 문제를 풀기 전에 이번 시험이 어떤 문제들이 우리 교재에서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8번 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이 8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23년도에 이런 문제 유형이 똑같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 지필평가에 대해서 23년도, 22년도, 21년도를 같이 풀어봤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학원 교재를 문제를 풀었다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우리 학생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일단 삼각형 A, P, R과 삼각형 A, B, C가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가 15대 20으로 3대 4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이 3X, PR이 4X로 나타낸다면 문제와 같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아까 말했듯이 다산중 기출문제와 내신코어 28페이지 7번과 같은 유형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1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이 문항은 첫 번째 줄을 보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와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이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선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고 하니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중근을 가질 때 사용하는 공식인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m제곱-4n이 0이다 라고 나올 거고, 우리가 이 등식을 이항을 시켜서 m제곱은 4n이라고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 조건에 m과 n이 한 자리 자연수로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2,1, 4,4, 6,9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방정식을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가 구한 m제곱은 4n이다를 대입을 해주면 요 식처럼 나오고, 이 식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x는 -3이다 라고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3번 문항을 볼 예정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림을 그려서 어떤 모양을 그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X좌표랑 꼭지점이 이사분면이다 라는 이 두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우리는 X축과 Y축을 그린 다음에 그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림과 같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우리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랑 C의 범위를 알 수 있고, 또 추계 방정식을 통해서 B의 값도 우리가 범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역과 니은의 범위는 우리가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으며, 자, 디귿과 리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x값이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지 또는 x축 위에 있는지에 따라 0이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를 나눠줄 건데, 디귿 같은 건 x에 1을 대입했을 때, 리을은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x가 1일 때는 x축보다 아래쪽으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x축보다 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디귿 같은 경우는 0보다 작다, 리을은 0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코어 페이지 77페이지 64번과 기출문제 17번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총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총평으로는 실수 한 번에 점수의 앞자리가 바뀐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난이도가 올라갔으나 작년에는 3점에서 5점까지에 대한 배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25학년도에는 21년도에서 23년도의 시험지와 유사하게 3점에부터 6점까지의 배점으로 채점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약간의 실수 한 번으로 5점과 그리고 6점에 대해서 점수가 깎일 수도 있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풀어본다면 우리가 이번 시험에 대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연습할 것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말은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함수를 딱 들어가는 순간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함수 잘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이 약간씩 들려왔습니다. 즉 2차 방정식까지는 열심히 하였지만 그 다음으로 2차 함수를 들어가니 너무 어려워하였고 애초에 겁을 먹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관계성이 아주 유사하며 2차 방정식에서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본다면 2차 함수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름 학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영상을 마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 학기에는 3학년 2학기에 대한 선행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자, 선행을 한 학생은 공통수학 1을 공부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공통수학은 학생이 얼마나 공부하냐에 따라 나중에 성적이 높냐 안 높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통수학은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과정을 반복하는 첫 스타트가 이번 여름 학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행하지 않은 학생들은 3-2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3-2는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3-2는 다른 과정에 비해 내용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잠깐 이번에 3-2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다시 들어갈 때는 그때 당시에는 3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까먹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나중에 배우더라도 까먹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본다고 해도 그때는 이거였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여름 학기에 두 가지 경우를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